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미스터 피자의 치즈 통행세, 그리고 리베이트, 보복 출점, 피자업 어드민티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불공정 거래인, 봉구수 밥버거 오세린의 대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 그리고 과도한 위약금에 따른 편의점의 노예 계약, 동종업종 계열사의 근접 출전과 피자의 땅 가맹점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정보공개서와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재사항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독립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과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통제도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금을 지급하고요.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농법 제3조에 따라서 적용 배제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맹사업법, 특히 정보공개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굉장히 영세한 본부를 말하고요. 또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수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 물론 1년 이상 운영 중인 직영점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가맹금이란 사업 개시 단계에서 지급하는 가입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예치대상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후에 본사의 일정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은행으로부터 가맹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예치대상 가맹금에는 인테리어 마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마진 부분도 차익 가맹금이라고 해서 가맹금의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예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그리고 물류 마진 또한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자의 부담이라든가 가맹본부의 지원과 교육의 내용, 그리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개수, 연평균 매출액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는 서류는 임금가맹점 현황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10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더하기 15일이 지난 때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17년 10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방법도 허위로 바꾸지 못하도록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증명,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해도 수령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메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공을 한다면, 직접 제공을 할 경우에는 자필로 제공받은 사실과 일시 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매출액 2% 이내가 부과될 수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차익가맹금,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통행세, 리베이트, 유통채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보공개서 범위가 확대됩니다. 차익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에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구입요구, 품목별 차익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익 가맹금의 평균 액수, 그리고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익 가맹금의 평균 비율,
그리고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 통행세인데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피자 브랜드 사례에서 일명 치즈 통행세로 불리면서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공개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계열 회사의 명칭을 기재해야 되고요. 이런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과 용량의 명칭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매출액 등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베이트입니다. 판매 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리스트, 그리고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 장려금과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 해당 부분을 공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통채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정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이나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서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요.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가맹사업은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 간 동일한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지원 교육과 통제, 그리고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여야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점, 은행에 예치하는 가맹금에는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은 포함이 되지만 인테리어 대금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14일 전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배할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뿐만이 아니라 과징금 등 처벌이 뒤따르는 점,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되는 가맹본부는 과태료나 또는 등록 취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변경 등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